지금 주목받고 있는 게 대통령이 국민연금안을 정부안을 제출하겠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직접 발표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는 정말 대통령이 직접 발표해야죠. 그래서 청년들하고 그 보험료율을 올리되 좀 차등으로 올리자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거기다가 이제 모수개혁만이 아니라 구조개혁까지 해갖고 발표하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게 발표되면 저는 이런 의제들 국민연금 개혁안, 정부안 까지 다 포함해서 다 포괄적으로 빅딜을 시도하는 회담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 전에 뭐 양당 대표 간에 대통령실과 조율이 안 되고 당과 조율이 안 되고 이런 상태로 할 수 있을까 생각은 좀 있습니다. 근데 뭐 워낙 한다고 발표했고 지금 연기만 돼 있는 상태니까 하는 쪽에 좀 더 무게가 더 실려 있을 텐데. 6대4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그렇게 보는 게 합리적인데 저는 이건 한동훈 대표 쪽의 리스크가 큰 거기 때문에 과연 성사될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두 분이 과연 만날까에 대해서 저희도 정말 그게 두 분한테 꼭 유리한 것일까 했는데 오히려 두 분은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 그럼 만나서 뭔가 얼어붙은 전국을 푸는 마중물이 될 거다라는 기대도 있었는데 조금 미뤄진 거는 아쉽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십니까? 지금 의제 협상에서 약간 난항을 겪고 있는데요. 왜 자꾸만 저 사람한테 꼭 이런 걸 물어보는지 모르겠어요. 누가 이길까요? 이루어질까요? 그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지. 저희도 제일 답답한 게 의뢰인들이 그래서요 어떻게 보세요? 재판 이길까요? 저도 몰라요. 아직 판사님도 마음 안 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극한 직업이야. 다른 거는 뭐 바로 성적표가 나오는 거 아닌데 이거는 뭐 선거 전날 내일 누가 이깁니까? 막 이런 거 심지어는 몇 프로 차이로 보십니까? 막 이러는데 하긴마다 그런 것도 알려주는 게 전문가지. 근데 지난주 여기서 그랬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나는 안 만날 것 같다. 양자 회담은 그때도 3자 회담 그러니까 대통령이 양당의 대표를 초대하는 방식은 리스크를 3분의 1씩 가져가는 거니까 그쵸. 가능해도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만나거나 이재명 대표, 한동훈 대표가 만나 양자회담은 리스크가 너무 커서 안 될 거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갑자기 양자회담 발표가 나와서 좀 한동훈 대표한테 리스크가 큰 거 아니냐.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는 거의 거긴 일극 체제다 이렇게 초국 체제다 이렇게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금투세나 이런 게 정책 의장하고 좀 이견이 있지만 그건 대표가 사실 거의 주도권을 갖고 하는 걸 거예요. 근데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보면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간에도 공간이 좀 있고 한동훈 대표와 당 사이에도 공간이 좀 있고 한동훈 대표와 심우정 검찰총장 사이에도 공간이 좀 있어요. 그러네요. 자, 그러면 야당의 대표가 그 사이사이에다가 뭘 던지면 방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방어를 해야 될 영역이 많고 이재명 대표는 굉장히 딱 협소한 상태로 딱 보고 들어오기 때문에 리스크가 훨씬 크죠. 그래서 나는 이걸 왜 받았지? 이게 어려울 텐데. 생중계로. 그리고 그러니까 생중계는 그래서 저는 그게 그런 게 사후에 나중에 이런 리스크가 있구나 하고 사실상 좀 깨려고 한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 회담을 생중계한다는 말은 전 듣도 보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생중계를 하면 그건 토론이지 회담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토론과 회담의 차이는 토론은 어쨌든 옛날 송영길 이준석 대표 간에도 했지만 그 자기들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건 합의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당연히 이 사람들은 1차가 자기들 지지층들을 보고 내가 이렇게 싸우고 있다 이런 거를 하는 거죠. 회담은 좀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가서 다 터놓고 결과물을 만들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상대방으로부터 뭘 얻으려면 내 것도 좀 내놔야 된다고. 말씀하신 대로 그 일종의 순대 만드는 과정과 소시지, 우리나라로 순대지, 소시지 만드는. 그러니까 내가 이거 줄게. 알아서 근데 양보할게. 근데 그건 다 지식들이 보면 다 욕할 일이잖아. 그러니까 이건 절대 공개되면 안 되고, 나와서 딱 결과만 얘기를 해야 된다고. 양쪽 대변인들이 토시아나 조사 어미까지 다 조율해갖고 발표하는 거죠. 합의문이니까. 회담이라는 거, 그 생중계를 하면, 그건 토론을 하자 그래야지. 저는 그 뒤에도 이 관계자들이 나와서, 이재명을 믿을 수 없으니까 또 지지자들이 토론이 이게 새로운 정치의 그건 이제 억지 주장들이죠. 그러니까
그냥 그걸 토론하자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될 거를 회담을 생중계한다는 표현을 계속 유지해서 나는 이게 회담을 어떻게 모두 발언하고 인사하는 장면 모두 발언 정도까지 하죠 보통. 네. 회담장에 딱 들어가면 딱 터놓고 진짜 정치 경험이 다소 조금 부족해서 그래 난 당당해 나는 다 뭐 이길 수 있어라는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조금 회담을 깨야겠다라는 의도까지 읽으신다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저는 한동훈 대표가 그렇게 급하게 이재명 대표를 만나서 양자회담을 굳이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필요성은 있었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한동훈 대표가 지금 조율해야 될 게 많잖아요. 지금 당과도 최상병 특검 관련해서 완전 조율이 안 됐어요. 네. 그리고 대통령실과도 당정 간에도 야당 대표를 만나서 합의를 하려면 청와대 대통령실이 됐든 정부가 됐든 수많은 정책에 대해서 정리가 돼야 되거든요. 세금에 대한 것도 그렇고 정책에 대한 것도 이것도 안 됐죠. 그리고 검찰에 대한 얘기도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현석 총장이 이 수사심의위원회를 보낸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김건희 여사 수사 문제를. 그럼 심우정 총장하고 한동훈 그 법무부 장관 때부터 그닥 관계는 안 좋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제 그런 거 저런 것까지 해서 민주당에서 다 질문을 던질 거 아닙니까? 검찰 인사를 어떻게 생각하냐부터 검찰 수사 지난번에 그거 어떻게 생각했냐 뭐 이런 것까지. 근데 그거가 조율 없이 나가서 하는 것이 맞나 생각은 좀 있어서 리스크는 한동훈 대표가 더 크고 그런데 그래서 지금 말씀은 그 코로나 한 일주일 정도 격리하고 와서 그러면 그 9월 달에 언제 할 거냐 회담을 저는 뭐 반반인 것 같아요. 안 할 수도 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조율이 잘 안 돼서 결국 부담이 이거 잘못했다가 이 해당 결과 끝나고 나서 몰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안 할 수도 있죠. 그 말씀대로라면은 국민의힘 쪽에서 이거 우리가 몰릴 수가 있다라고 깰 수도 있는 거고 사실 민주당 쪽에서도 아니 대통령실이랑 의제 조율도 안 된 당대표랑 내가 무슨 얘기를 하겠느냐라고 하면서 패싱할 수도 있겠네요. 그거는 좀 부담스럽긴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그때 그 1차 대통령과의 회담이 실패했잖아요. 그때 본인이 이제 들고 와서 이제 읽었는데, 그러고 나서, 한동훈 대표를 먼저 만나지 않으면 대통령이 안 만나줄 걸 알기 때문에 먼저 만나는 거를 이재명 대표는 마다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결국 이렇게 가다가, 대통령이 그 양당 대표를 다 만나서 뭐 필요하면 원내대표와 정책위원장까지 다 초대해서, 일갈빅딜하는 방식. 그러니까 지금 무죄자들이 너무 많잖아요, 지금. 너무 많아요. 뭐 25만 원법, 노란봉투법, 뭐 온갖 민생 관련된 법들, 최혜병 특검, 뭐. 그리고 이제 여기 전에 지금 주목받고 있는 게 대통령이 국민연금안을 정부안을 제출하겠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오늘 발표하겠다고. 그 직접 발표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는 정말 대통령이 직접 발표해야죠. 그래서 청년들하고 그 보험료를 올리되 좀 차등으로 올리자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거기다가 이제 모수개혁만이 아니라 구조개혁까지 해갖고 발표하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게 발표되면 저는 이런 의제들 국민연금 개혁안, 정부안까지 다 포함해서 다 포괄적으로 빅딜을 시도하는 회담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 전에 뭐 양당 대표 간에 대통령실과 조율이 안 되고 당과 조율이 안 되고 이런 상태로 할 수 있을까 생각은 좀 있습니다. 근데 뭐 워낙 한다고 발표는 했고 지금 연기만 돼 있는 상태니까 하는 쪽에 좀 더 무게가 더 실려 있을 텐데 6대4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그렇게 보는 게 합리적인데 저는 이건 한동훈 대표 쪽의 리스크가 큰 거기 때문에 과연 성사될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옛날에도 이런 경험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2002년도 대통령 선거가 아주 오래된 얘기인데 그때는 그 어느 날 TV 토론에서 노무현 후보가 수도를 옮깁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수도 옮깁시다 충청도로. 그러니까 행정수도 이슈가 그때가 화요일 날 TV 토론이었을 거예요. 화요일 날 저녁 때 TV 토론에 딱 제기를 한 거야. 투표는 그 다음 주 목요일 날 하는 거예요. 대선 일은 그때. 그러니까 그땐 권영길 후보까지 해서 3자 토론이었거든요. 그 다음 날 아니 수도 이전 이거 하나만 놓고 양자 토론을 하자. 그래서 양쪽이 다 한다고 다 된 거예요. 이해창 노무현 간의 수도 이전과 관련된 양자 토론. 토요일 날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목요일 날이니까 토요일 날 긴급 방송에 편성해서 하자 이렇게 했는데 다 할 것처럼 그랬는데 결국 안 됐어. 그 뭐 안 된 배경은 좀 있겠지만 노무현 후보는 이게 이제 내부에서 그런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수도권 인구가 훨씬 많은데 이거 더 이상 이슈를 확산시키는 게 도움이 되겠냐 이런 며칠 판단이 두고 봤더니 오히려 수도권 여론이 뚜뚜 아니 그러니까 그럴 수 있지 않느냐는 우려가 있고 이해창 후보는 계속 격차가 줄어들고 있는데 TV 토론만 갔다 오면 이해창 후보가 그 포인트를 좀 밀어요. 1, 2포인트. 그러니까 격차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이걸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양측이 다 그래서. 근데 저는 그거 제가 옛날에 책에도 썼어요. 그 일에 대해서. 이해창 입장에서는 그 TV 토론 받았어야 된다. 왜냐면 그 토요일 날 하기로 했는데 토요일 날 TV 토론을 했으면 토론을 잘했거나 못했거나 이 이슈가 9시 뉴스를 딱 점하는 거예요.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마지막. 근데 그걸 안 가면서 어떤 게 토요일 날 강화문에서 효순 미선 그 집회가 그게 뭐 뒤덮어서 그게 그러니까 전부 다 9시 뉴스 그러니까 그게 장갑차 그 관련된 게 예고돼 있기 때문에 이 토론을 해갖고 완전히 상황을 돌려놓을 필요가 있었던 건데 그걸 안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졌는데 그러니까 그때도 거의 다 할 것처럼 다 안 된 적이 있어서 이건 전 잘 모르겠어요. 네. 만일 그런 말씀대로라면은 하는 것이 오히려 근데 그 전 이거부터 여쭤볼게요. 한동훈 대표가 의제 조율과 관련해서 용산과 조율을 하지 않았다라는 뉴스가 안 그래도 떴는데 이게 좀 이례적인 거죠? 그렇죠. 보통은 다 조율을 하죠. 근데 이게 옛날에도 그러니까 이건 진짜 조율 안 했다는 보도가 있지만 실제로 조율 안 그러니까 대통령실하고 조율해야 될 이슈가 있고 정부하고도 조율해야 될 이슈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선 당내 조율도 안 됐어요. 지금 딱 이 전쟁터에 나가려면 당이 일사불란하게 지원해주고 저는 지난주에 그래서 그 코로나로 연기되긴 했지만 양자회담이 되면 그러면 추경호 원내대표가 의총을 빨리 열어서 최상병 당론을 확정해서 대표한테 이 의총의 결과가 이렇다 해갖고 좀 약간 짐을 덜어주는 그런 걸 할 줄 알았는데 그런 것도 없어서 제가 알고 있던 상식으로는 좀 잘 모르는. 약간 이게 전쟁으로 따지면 한쪽 팀에서는 지금 보병, 기병, 포병 막 딱 해갖고는 전해를 딱 다 준비해 놓은 상태에서 전쟁 딱 나올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쪽은 지금 외인 부대와 용병 몇 명을 데리고 비유하면 뭐랑 비슷한 걸로 제가 느껴지냐면 1994년 이전에는 그러니까 1994년 이전에는 북미 회담이라는 건 상상할 수 없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미국이 북한을 만나려면 반드시 대한민국의 동의를 얻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컨센서스가 있는 거예요. 프로토콜이 있고. 그리고 북한도 미국을 만나러 가려면 대한민국을 통하지 않고는 안 된다라는 게 대한민국과 미국 사이에 있었어요. 이게 깨진 거예요. 그래서 그 제네바 협상이라는 게 미국과 북한 간에 직접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 경유를 지원하고 중수를 지어주고 이 합의가 되고는 그 뒤에는 양자회담이 수시로 일어난다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그 위치가 애매해졌다고. 그러니까 굳이 얘기하면 옛날에 여당과 대통령실의 관계라고 하는 건 청와대와의 관계라고 하는 거는 미국과 그 대한민국처럼 야당을 상대할 때 조율을 하죠. 다 조율을 해서 어느 쪽의 동의를 만나더라도 충분한 동의 하에 뭐 만나거나 이런 거지. 지금처럼 동의가 없는 상황에서 양자회담이 진행된다 이런 거는 없었는데 그거는 위상이 한쪽이 약해야 됐다는 걸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하고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요, 지난 금요일에 또 SNS에 금투세에 대해서 얘기를 올렸는데, 이 금투세 폐지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면서 반드시 의지에 올리겠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에 대해서 잠깐 김종인 대표는 또 이제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습니다. 아니, 국민의 0.5%밖에 안 되는 사람들 얘기인데, 뭘 이게 무슨 민생 법안이라고 이 금투세 얘기를 자꾸만 언급하냐. 근데 그걸 이제 뭐 어떤 사람들은 0.5다, 1이다, 2.7이다 얘기하는데, 그 김종인 위원장이 일단 경제 전문가고 경제를 전공한 분이니까 제가 말하기는 어려운데, 그때도 종부세 문제는 제가 종부세, 상속세, 금투세가 나왔을 때 종부세는 어쨌든 종부세를 내고 있는 분이 내 종부세 안 내려고 싼 집으로 옮기진 않잖아요. 근데 이제 금투세 문제는 이게
원래 2003년에 시행하기로 했던 걸 2023년에 하기로 했던 게 2년 유예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2025년 1월 1일부터 하기로 돼 있는 건데 주식, 채권, 펀드, 뭐 파생 상품에서 연간 5천만 원 이상 돈 버는 사람들에게 20%, 네. 3억 이상 버는 사람에게 25% 과세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이제 그 과세를 외국에도 이런 사례가 있고 다 과세한다 이러는 거지만 이 과세를 하게 될 때 요즘 뭐 일본 주식이나 미국 주식으로 옮길 수도 있고 그래서 주식을 팔면 그 매물이 쏟아지면 결국 납이효과죠. 주식하는 1,400만 주식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는다. 이게 이제 반대 논리 아닙니까? 네. 그건 이재명 대표도 인정을 한 거기 때문에 5천만 원을 조금 한돌 좀 올려서 1억으로 해서 한 5년간 5억으로 하자. 그리고 시행 시기도 좀 유예하자. 다시 한 번 더. 김성준 위원장은 뭐 그거는 안 된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중이니까 예. 이거는 뭐 약간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도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에게는 좀 호응을 받는 이슈죠. 네. 근데 민주당에서는 지금 한동안 대표가 제안한 것들을 다 받겠다라고 했고, 그리고 이제 특히 특검법 이슈에 대해서는 오늘까지 좀 발의해라라고 이제 시한까지 두고 있는 상황인데, 이재명 대표 쪽은 굉장히 뭐, 그래, 당신들이 제안하는 거 다 받겠다라고 있는 이런 상황인 건데요, 의제로. 말씀대로 한동훈 대표가 이 두 대표 회담을 진행하는 것이 다소 리스크가 더 크다면, 저는 그렇게 보는데. 예. 그의 출구 방법은 뭐가 될 수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뭐 이분은 기회로 볼지 모르니까 그 출구 찾지 않고 기회로 활용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러면 뭐 저처럼 이렇게 이건 한동훈 위원장이 리스크가 큰 거다. 예. 정치 경험도 없거니와 지금 조율해야 될 대상도 많다 해서 자꾸만 이렇게 그 기대치를 낮추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기대치를. 그 웨스트 윙이라고 하는 유명한 미국 드라마에 그 리오 맥게리가 부통령 후보로 나가는데 예. 부통령 토론하잖아요. 네. 근데 이분이 TV 토론 못하는 그러니까 이걸 일부러 계속 흘려. 너무 못한다. 그 준비를 그러니까 기대치가 너무 낮으니까 어지간히 하니까 우와 아니 뭐 생각보다 잘하네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거를 한동훈 대표 그간 보여준 입담이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제가 얘기는 있고. 주제나 이슈를 광범위하게 모든 걸 다 열어두지 말고 딱 목표치로 좀 이렇게 좀 좁히는 건 어떤가 몇 가지 이슈에 대해서 네. 성과를 좀 내자. 그거는 이제 저는 생중계한다는 회담은 난 듣도 보도 못한 거니까 그건 토론이죠, 토론. 근데 잠깐 죄송합니다만은 예전에 이재명 대표가 김기현 대표한테 우리 공개 회담하자라고 한번 제안한 적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뭐 로텐더에서 그냥 상징적으로 한 얘기지 그거는 왜 진지한 얘기는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사실 맞습니다. 회담과 토론은 좀 다른 얘기죠. 토론은 지지자들을 향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에 보이는데 어떻게 딴 얘기를 해요 거기서. 얼마나 난리가 나겠어요. 당원 게시판이요.